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인물을 둘러싼 평가가 이토록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엄숙한 기록 속에서는 폐위된 폭군이라는 불명 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한 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시대를 앞서간 탁월한 외교의 천재로 혹은 고통받는 백성을 보듬으려 애썼던 비운의 군주로 재조명하고 있죠. 대체 어떤 얼굴이 진짜 광해군의 모습일까요? 이처럼 상반된 평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켜켜이 쌓인 먼지를 걷어내고 혼란의 시대 속에서 고뇌했던 한왕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회에 걸친 참혹한 전쟁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죠. 궁궐은 불에 탔고 기름진 농토는 황폐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해야 했습니다. 나라는 마치 깊은 병에 걸린 환자처럼 온몸에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었죠. 이때 이 고통스러운 조선의 미래를 짊어져야 했던 한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해군이죠. 그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광해군은 홀로 남아 분조를 이끌며 전쟁의 한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야 했죠. 불타는 전장을 헤매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직접 마주하며 그는 누구보다 먼저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통치 철학을 갖게 된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 영웅처럼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그에게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선조의 끝없는 견제와 의심이 바로 그것이었죠.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광해군을 선조는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칭찬은커녕 오히려 질투와 경계의 대상이 되었으니 광해군의 왕자 시절은 늘 불안과 고독으로 점철되었을 겁니다. 왕의 자리는 영광이 아닌 오히려 독이 든 성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그를 패하고 다른 왕자를 세우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궁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고 형제들마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해야 했으니 어린 광해군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상처와 불안이 자리 잡았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혹독한 성장 과정이 훗날 그에게 씌워질 폭군이라는 그림자의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침내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은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왕으로서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 그리고 여전히 그를 위협하는 궁궐 안팎의 음모들이었죠. 특히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끊임없이 그를 흔들려 했죠.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훗날 광해군이 폐모살제라는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해군이 폭군으로 기록된 배경에는 이처럼 복잡한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암투가 깊이 얽혀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네, 광해군이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단순히 왕위를 둘러싼 궁궐 안의 암투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가 요동치는 거대한 격변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마치 작은 배가 거친 파도 한가운데 던져진 형국이었다고 할까요? 명나라는 점점 국운이 기울어 가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확장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이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조선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어느 한쪽 편을 들자니 다른 쪽의 보복이 두렵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조선의 미래를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이러한 혼돈 속에서 광해군은 놀랍게도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실리 외교라는 파격적인 해법을 선택한 것이죠.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어버이나라로 섬기는 사대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에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명분과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광해군은 맹목적인 명분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백성의 안위와 나라의 실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마치 위급한 환자를 앞에 두고 전통적인 치료법만을 고집하기보다 당장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선 용기 있는 의사와 같았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의 결단은 단순히 한나라의 운명을 넘어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일궈내는 뛰어난 해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의 이러한 실리 외교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강옥립 투항 사건입니다. 명나라가 후금과의 전쟁에 조선의 파병을 강력히 요구했을 때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만 5,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강옥립 장군에게 비밀리에 특별한 지시를 내렸죠. 전쟁 상황이 조선에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너무 많은 희생이 예상될 경우 무리하게 맞서 싸우기보다는 거짓으로 항복하여 조선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명나라의 요구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선의 귀한 군사력과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보전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비장하면서도 냉철한 판단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강옥립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후금군에 항복했고 이로 인해 조선은 명나라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명나라에서는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했다며 맹렬히 비난했고 조선 내부에서도 사대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참화에 직접적으로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후금과의 불필요한 적대 관계를 심화시키지 않는 효과를 거두었죠. 훗날 병자호란 같은 비극을 미리 막으려 했던 선견지명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광해군은 겉으로 보이는 명분보다는 백성의 생명과 나라의 존속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실용주의적 군주이자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탁월한 해안만큼이나 광해군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토지는 황폐해지고 농사를 지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특히 당시의 세금 제도였던 공납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도록 했는데 흉년이 들거나 특산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면 비싼 값을 주고 대신 사서 바쳐야 하는 폐단이 심했거든요. 게다가 중간에서 탐관오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갑자기 희귀한 물건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사채를 써서라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했다고 할까요?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불합리한 공납제도를 개혁하고자 대동법이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공납으로 거두던 특산물 대신 쌀이나 배 혹은 돈으로 통일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었죠. 특히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가난한 백성들의 부담은 덜어주는 오늘날의 누진세와 유사한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걷던 세금을 토지 소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함으로써 부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지우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려 했던 것이죠. 이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이런 결단은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대동법은 당시 지주 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새로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기존의 관습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뚝심 있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궁궐과 성곽을 재건하고 전쟁 중에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황폐해진 농토를 경작하게 하는 등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역사는 늘 승자의 편에서 쓰이기 마련이니까요. 과연 그의 진심은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냉엄한 진실 속에서 광해군의 진심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법, 과연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그의 이야기가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을까요?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의 불씨는 일제강점기라는 격동의 시기에 처음 지펴졌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주체적인 역사를 세우려던 학자들은 기존의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광해군의 실리 외교와 민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식민 지배하에서 자주성을 잃었던 우리에게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폭군의 이미지를 넘어선 복합적인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광해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고 기존의 기록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며 그를 둘러싼 오해의 껍질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죠. 특히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생존을 위해 고뇌했던 그의 외교적 역량은 현대 외교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탁월한 성견지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바로 광해군이 보여주었던 실리와 균형의 외교가 아닐까요? 그는 명분보다는 백성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때로는 굴욕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진왜란 직후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고 대동법으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려 했던 그의 노력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로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잡한 국제관계와 국내 문제에 직면하고 있죠. 광해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과연 눈앞의 이익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되묻게 되는 것이죠.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개혁가에게 닥칠 수 있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결국 광해군은 폭군과 성군이라는 극단적인 평가 사이에서 깊이 고뇌하며 당시의 정치적 경랑 속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그가 택했던 길은 백성을 위한 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정쟁이 소용돌이 속에서 오해받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그의 진심과 노력은 마침내 제대로 된 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역사는 결코 승자의 기록만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광해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시대와 관점에 따라 이토록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주지 않나요? 우리가 현재 내리는 판단과 선택들이 미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침반이니까요. 이처럼 광해군의 삶은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습니다. 단순히 기록된 사실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맥락과 인물의 고뇌를 함께 헤아려 보는 지혜를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비극적인 패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과 지혜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